사남 유튜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 다음 주제는요, 여러분들이 아마 한국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몰랐을 거예요. 자, 동유럽 범죄 그룹이 미국의 자동차 딜러샵 소프트웨어를 해킹하게 되면서 사이버 공격에 15,000여 개에 해당하는 자동차 딜러 업무가 마비가 됐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자, 이게 포춘이나 블룸버그에서는 다루는데 한국에서는 진짜 뉴스 한 톨 안 보이던 뉴스기는 합니다. 근데 15,000여 개 딜러 이거 뭐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게 전 미국에 존재하는 자동차 매장의 21%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전체 자동차 매장의 21%에 해당하는 딜러잡이 멈춰있는 거야. 중지가 돼 있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시장에서 놀랄만한 뉴스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자, 이게 어떻게 된 게냐면은요, CDK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배포하는 DMS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딜러십 매니지먼트 시스템, 딜러십 관리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딜러샵의 재고 관리해주고, 판매 관리해주고, 뭐 차량의 장비랑 수리를 언제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회계 관리해주고, 재무 관리해주고, 고객 관리까지 모든 거를 하나에 해주는 올인원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올인원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요거 관련해서 동유럽 범죄 그룹이 해킹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된 거예요. 그냥 해킹한 것만 아니라 요거를 해킹을 해서 서버를 다운시켜서 요거를 쓰지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요거를 쓰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면서 여러분들 이게 안 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고객 관리도 안 돼, 재고 관리도 안 돼, 판매 관리도 안 돼, 서비스 관리도 안 돼, 회계 관리도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이 딜러샵이 작동을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 딜러샵의 20%가 넘는 딜러샵이 지금 현재 작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콘스텔레이션에 해당하는 CEO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이아나 리 CEO가 대재앙이다. Oh my god, what's going on, man? 이러면서 야, 지금 전에 볼 수 없었던 대재앙이 현재 딜러십 시장을 덮치고, 현재 딜러십 관리 시스템을 쓰는 DMS를 쓰는 모든 딜러샵들은 판매 중단을 선언을 했고, 수리 서비스도 결국 고객들에게 보내는 서비스 지연이 안 되게 되면서 수리도 지연이 되고 있고, 차량 배송 관련해서도 재고 관리가 안 되니까 고객들에게 차량을 전달하는 것도 안 되고, 내가 재고 관리가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가 차량을 받는 것도 안 되다 보니까 배송 지연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추가 비용 발생이 되고 있고, 사실상 모든 일상 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콘스텔레이션 CEO가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것뿐만이 아니죠. 당연히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렇게 딜러샵 시장이 작동도 못하고 21%에 해당하는 모든 브랜드들이 자동차를 팔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서비스 프로그램을 만든 회사의 모기업의 주가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요걸로 인해서 CDK라는 기업이 해킹을 당했고, 여기에 대해서 프로그램 사용을 중단이 됐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모기업의 주가가 5%가량이나 급락을 하게 되게 됩니다. 브룩필드 비즈니스 파트너라고 해가지고 요거에 해당하는 모기업들의 주가와, 그리고 요거의 피해 업체들의 현재 주가들이 5%에서 7% 이상 저번 주 금요일 기준으로 급락하기는 했어요. 자, 요거 관련해서 또 그냥 1차 피해만 끝나는 게 아니라 2차 피해가 생기는데, 자, CDK의 고객들에게도 접근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2차 피해가 나올 거다라고 발표가 났어요. 결국 회사가 얘기를 하기를, 현재 악의적인 해커들이죠. 해커들이 CDK 의 회원이나 계열사로 가장을 해서 고객들에게 연락해서 시스템 액세스 권한을 얻어서 거기에 대해서 회계 데이터를 빼가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보도가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CDK가 얘기하기를, 우리가 고객들에게 연락하지 않으니까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고객한테 연락받으면 제발 무시하고 니네가 알고 있는 CDK 직원에만 응답을 해라라고 얘기를 했지만, 근데 요거가 사실 이 뉴스를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지금 당장 내가 이 딜러샵을 열어야 되는데 작동을 안 하는데, 야, 여기에 대해서 직원한테 연락이 왔어? 그럼 믿고 이거 어떻게 고쳐주세요 라고 하겠지. 그래서 사실상 어느 정도의 2차 피해는 아마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요거에 대한 피해를 CDK에서 결국 보상해 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 요거 관련해서 그리고 CDK가 어쨌건 해결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비공개로 신원을 밝히지 말라고 요청한 사람이 CDK가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해결하기에 너무 사이버
사이즈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야, 주가가 5% 폭락하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가 돈을 50밀리언 달러를 5천만 달러를 지불하더라도 이 해커들이 요구한 금액을 우리가 주더라도 우리가 카 딜러샵에 해당하는 카 딜러의 전체적인 매출이 1.2 트릴리언 달러인데 이 금액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자그마한 금액이 아니냐. 진짜 아주 프랙션이다라고 5천만 달러를 지불할 예정이다 라고 발표를 CDK가 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사실 미국 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아마 지금 방금 채팅창에서도 좀 얘기를 해줬는데 인터넷 보안 문제가 사실 최근 몇 주 사이에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습니다.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은 그냥 넘어가셨겠지만 AMD에도 사실 해킹 사태가 있었어요. 참고로 AMD 같은 경우는요 해킹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해커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AMD 해킹을 최초로 보도한 이제 사이버 보안 전문 매체가 얘기를 하기를 인텔 브로커로 이름으로 알려진 악명 높은 사이버 범죄 그룹이 AMD를 공격해서 대량의 데이터를 탈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르면 뭘 탈취했는지에 따르면 신제품의 세부 사양, 속성 파일, 롬, 펌웨어, 내부 커뮤니케이션, 소스 코드 등 핵심 정보와 재무 기록과 사용자 아이디, 이름, 직무, 전화번호, 이메일 등등 직원들의 정보와 신제품의 정보를 포함한 모든 정보들이 포함된 것 같다라고 보도가 되긴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AMD가 아니다. 야 니네 너무 오버하지 마라. 사이버 익스프레스가 오버하는 거다. 이거 니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한테 임팩트를 줄 수 있는 해킹은 없었다. 우리가 정보를 내준 것 중에 뭐 신제품 정보 중에 막 중요한 신제품 정보는 없었다라고 우리가 피해를 입을 건 없다라고 단언하게 되면서 주가가 그날 기준으로 6%가량 오르기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해킹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 투자를 진행함에 있어서 항상 눈을 뜨고 내 기업이 해킹 당하는가 아닌가를 봐야 하는 사태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AMD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다행히 주가 상승으로 마무리 지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기업,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예상할 수 있는 기업이 하나가 있어요. 자, 뭐냐면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라고 해서 얘네가 미국에서 가장 커다란 보험회사거든요. 미국에서 70% 가까이를 담당하는 건강보험회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얘네가 많은 분들 그냥 지나갔겠지만 2월 달에 해킹을 당했습니다. 미국인의 3분의 1 이상이 해킹을 당했다라는 지원이 나오게 되게 되면서 사실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2월 기준으로 526불이었던 주가가 450달러까지 거의 100달러가량, 거의 20%가량이죠. 20%가량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었던 기억이 좀 있는데, 근데 다행히 얘네들이 어닝 발표 때 우리 그래도 다 매출 복구했다. 우리가 올해 초 해커들에게 2200만 달러 22밀리언 달러 주고 그냥 해결했다. 니네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심각한 사안 아니야. 니네들 정보 해커들에게 주기는 했지만 우리 그래도 매출 잘 나왔잖아. 우리가 해커들에게 22밀리언 달러 썼지만 그래도 우리 그거보다 좋은 마진율과 보험 실적 좋았어 얘들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주가가 다시 또 복구가 되기는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고 나서 이 보험회사가 그래도 해킹에 대해서 해킹 당하고 나서 주가 20% 떨궜다가 그래도 이거를 2200만 달러 지불하고 주가 복구를 했잖니? 그러니까 요거를 보고 CDK도 어떻게 하는 거다? 우리도 그냥 5천만 달러 줘버리자. 그냥 주고 해결해. 그만 주고 해결하자 라고 하고 사실 요거에 대해서 지불 예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에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볼 부분이 있어요. 이게 생각해보면 그냥 1차적으로만 생각하면 이거 CDK 주가 떨어지겠구나 라고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요걸로 인해서 딜러샵들 실적 떨어지겠구만, 인플레이션 조금 더 오르겠구만, 악재가 되겠구만, 시장의 악재가 되겠구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도 생각해볼 수 있겠지. 아마 요거에 대한 돈을 지불하는 회사는 어디가 될까? 그래서 요거도 한번 여러분들랑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자,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생각하면 요거에 대한 피해를 이 CDK라는 회사가 지불할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거 사이버 테러 관련한 보험이 있거든? 사이버 테러 관련한 보험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보험 상품을 파는 보험회사들이 있어. 정확히 제가 그냥 AIG만 갖고 왔는데 요것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보험회사들이 제가 알기론 사이버 테러에 대한 보험을 제공하는 회사들이 아마 가장 많은 피해를 입게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볼 만한 주제를 제가 한번 갖고 왔는데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몰라요.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보험회사가 얼마만큼의 피해를 구제를 해주느냐, 여기에서 나온 파산을 막아주느냐, 여기에서 나오는 판매 중단을 막아주느냐,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거를 커버를 해줄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마 어느 정도 보험회사가 책임을 져야 할 측면은
확실하다. 근데 어느 정도가 될지는 아마 조금 더 지켜보고 뭐 재판 결과나 사이버 테러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마 미래에 좀 봐야 될 것 같다. 자,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볼 만한 주제인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렇게 한번 갖고 와 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유사남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비디오도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